네, QGIS를 실행을 했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뭐 지난주에 했던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서 네, 프로젝트를 불러왔습니다. 실행을 했습니다. 어, 먼저 도형 편집에 대한 실습을 해볼 거예요. 도형 편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실습 폴더 엑서사이즈의 3주차 폴더에 가면 edit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edit이라는 파일을 밑으로 이렇게 불러올게요. 그러면 파일이 불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 도형 편집을 하려면 특별한 툴바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툴바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미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고급 디지타이징 툴바에 보시면 여기 고급 디지타이징 툴바 있죠? 이거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밑에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가 이렇게 흐릿하게 도형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스냅 툴바 여기 있죠? 스냅, 네, 가까이 있는 객체를 자석처럼 들러붙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캐드에 있는 스냅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이 스냅 툴바를 두 개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그 실제로 편집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편집 모드 여기 아이콘 중에서 연필 모양으로 된 게 있어요. 이게 편집 모드 켜고 끄기인데요. 지금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도형을 자르고 붙이고 삭제하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잠겨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요거를 키는 순간 네, 밑에 그 디지타이징 도구라든지 이런 그 편집과 관련된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도면의 지도 필지 지적도인데요. 지적도에 보면은 큰 이 두 가지 필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스냅을 활성화해서 가까이 있는 것들이 붙을 수 있도록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객체를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객체 선택을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그러면 연속적으로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객체를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고급 디지타이징 툴에 보면 피처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선택을 하고 지금 스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은 들러붙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잘립니다. 다시 할게요. 이것도 이렇게 반대편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잘립니다. 끄고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뭐 동서뿐만 아니라 남북 방향으로도 선을 그려볼게요. 다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요. 나누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제 잘라지는 것이 실행됩니다. 클릭하고 한 번 더 오른쪽 버튼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네, 전체가 이제 다 되었고요. 선택을 이제 해제하려 그러면 요 버튼 누르면 선택이 다 해제되겠죠. 네, 이렇게 잘라졌습니다. 네, 잘라졌는데
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로 연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합쳐 보겠습니다. 네, 선택 객체를 하고 요거랑 이것과 이것을 합쳐 볼게요. 여기 보면 병합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선택한 객체 병합. 클릭을 하면 각각의 아이디를 가진 세 개의 객체를 새롭게 병합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확인 누르면 어떻습니까? 말끔한 하나의 도로망으로 합쳐졌죠. 옆에 있는 이 도로망도 선택을 하고 병합을 클릭한 다음에 확인. 그러면 이와 같이 바뀐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꺼버리면 이게 저장이 안 돼요. 항상 편집을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는 편집에 대한 활성화를 끄고 키고 하는 것들을 꼭 해줘야 됩니다.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편집 모드를 끄겠습니다. 닫겠습니다. 닫으면 지금까지 변경한 사항들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이때 저장을 한다 라고 해야지 해당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저장. 네. 이렇게 해서 에디트라고 하는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그 편집 모드인 거하고 아닌 거 차이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이 에디트라고 하는 이 여기에 아이콘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연필 모양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껐습니다. 켰습니다. 이게 어떤 파일이 지금 편집이 가능하구나, 편집 중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편집이 이제 다 완료됐으니까 파일을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을 하고 닫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우리 이게 그 3장이니까 다시 3장으로 가서 첫 번째 실수를 했기 때문에 3-1로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새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새로운 그 화면을 불러왔고요. 이번에는 그 속성 자료를 편집을 하고 계산하는 내용들을 해보겠습니다. 파셀이라고 하는 지오 패키지 파일이 있는데요. 요 파셀 지오 패키지 파일을 불러 볼게요. 이 파셀이라고 하는 그 파일을 불러왔고 한번 그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테이블을 열어봤습니다. 전체 909개의 객체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다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가 없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뒷부분을 쭉 가셔서 한 700번대에 가시면 번지수가 119-19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사용 승인이라든지 건축 면적 이런 정보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입력을 해보기 위해서 클릭해서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클릭해도 이게 잠겨 있어서 편집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편집 모드로 바꿔야겠죠. 여기도 그 속성표에도 테이블에도 편집 모드 전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컨트롤 2를 눌러도 편집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이게 편집을 하면 됩니다. 입력을 해볼게요. 사용 승인일은 입력되죠. 1978년 4월 11일이고 건축 면적은 173. 그 다음에 지하 층수는 0, 지상 층수는 5층. 건축 재료하고 건물 용도는 코드에 따른 값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재료가 1, 건물 용도는 2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입력이 됐거든요. 입력을 완료했으면 이제
편집 모드를 종료하면 되겠죠. 컨트롤 E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을 토글 누르면 됩니다. 네. 그러면 파셀 레이어의 변경 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이때 저장을 눌러야지 해당 정보가 들어갈 겁니다. 네,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저장. 네, 그러면 이제 잠겨가지고 다시 이제 편집이 안 되는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값을 계산해 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 면적은 나와 있는데요. 이 뒤에 이 필지의 면적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필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필지의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 테이블 그 창에 보시면 상단부에 필드 계산기라고 있어요. 이 필드 계산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메뉴에도 있습니다. 어떤 걸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필드 계산기를 열어보면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필드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필드를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드의 이름은 에어리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면적을 구할 건데 이 면적이 정수형이 아니라 뭐 얼마 점 소수점까지도 나오는 그런 실수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십진수 실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표현식을 집어넣는데요. 이 표현식과 관련해서는 이 도형 옆에 있는 이 도형을 눌러보면 여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네, 여기 있는 에어리어를 이제 이 달러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부분들을 이제 불러오면 됩니다. 밑에 있는 에어리어가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그 에어리어하고 위에 있는 달러 표시하고는 측량 좌표 체계와 관련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옆에 나와 있는데 이 함수 그 달러 표시 에어리어하고 그냥 에어리어하고의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타원체를 기반으로 계산하는 면적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에어리어를 더블 클릭해서 이 표현식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미리 보기라는 부분을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될 것인가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입력을 다 했으면 확인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예, 끝부분에 가게 되면 에어리어라고 하는 필드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면적들이 계산되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폐율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필드 계산기를 열고요. 좀 전에 만들어 놓았던 면적 에어리어하고 여기에 있는 이 그 건축 면적 필드를 이용을 할 겁니다. 필드 이름은 건폐율로 제가 입력을 해보고요. 건폐율 그리고 필드 유형 산출 필드 유형도 십진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건폐율이라는 것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필드 중에서 필드와 값에서 건축 면적을 더블 클릭해 집어넣고요. 밑에 있는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나누기, 그 다음에 면적이죠. 에어리아 그리고 곱하기 100. 네, 이렇게 하면은 건축 그 면적을 대지 면적을 나눈 건폐율이 계산이 됩니다. 이것을 확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요, 네, 필드 끝에 몇 프로다라고 하는 건폐율이 자동적으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끝나게 되면 편집 모드를 해제를 해서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네, 이번에는 공간 지리를 해 보겠습니다. 공간 지리는 이제 이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객체를 찾아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표현식으로 한번 선택을 하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이 메뉴에 보시면 요 아이콘이 있는데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표현식으로 객체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컨트롤 F3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뜨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조건을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건폐율이 아까 우리 계산했잖아요. 그 계산한 필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건폐율이 60% 초과인 지역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건폐율 하고요. 초과잖아요. 초과면 이쪽 방향 꼭 세고요. 그 다음에 값은 60입니다. 60% 이상이 되는 지역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되어 있죠. 한번 객체를 선택해 볼까요? 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8개의 객체가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된 객체에다가 한 가지 조건을 더 줘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폐율은 60%를 초과하고 면적은 25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입니다. 네, 이럴 때는 아까 만들었던 이 표현식에다가 추가를 하나 하면 됩니다. and라고 하는 거죠. 네, 경우에 서 and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 교집합이죠. 그리고 면적이니까 면적은 아까 에어리어 구했죠. 네, 여기는 에어리어가 25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이니까 크거나 같다. 그리고 25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객체 선택 버튼 눌러버리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보다 객체 수가 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조건이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네, 32개로 줄어든 그 선택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선택이 된 객체들은 당연히 공간 정보하고 속성 정보가 연결됐기 때문에 이 속성 테이블을 열어봐도 여기에 32개의 객체가 선택된 것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것을 모든 피처가 아니라 선택된 피처 표시라고 딱 누르면 선택된 것들만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네, 이걸 탐색을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객체를 이제 탐색을 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공간상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위치에 해당되는 그 정보를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요약된 것을 보겠습니다. 일단 선택되어 있는 이것들을 원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메뉴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서 객체 선택을 해제한다. 이 버튼 눌러서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경계선 파일을 하나, 구역 파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바운더리라고 하는 파일인데요. 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볼게요. 네. 만약에 이게 안 보이면은 이 파셀보다 이 바운더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밑에 어떤 게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심볼을 조금 바꿔볼게요. 바운더리에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서 심볼로 간 다음에
이 불투명도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불투명도를 좀 줄여 보면 적용하면은 이제 뒤에 게 희미하게나마 보이죠? 네. 이 상태에서 요 안에 들어있는 이 필지들만 한번 뽑아내 볼게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위치로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를 씁니다. 상단에 가시면 여기에 위치로 선택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것은 파셀이라고 하는 필지거든요. 그래서 파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내부에 are within 어디에 이 바운더리 파일 안에 있는 파셀만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어떻습니까? 여기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됐죠. 위에 바운더리가 있어서 잘 안 보이면은 바운더리 끄면은 명확하게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건 닫고 선택된 이 그 값들을 한번 통계 자료로 요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기에 보면 네, 통계 요약이 있거든요. 통계 요약을 클릭하게 되면 밑에 통계 정보 뭐가 뜨는데요. 밖으로 한번 빼볼게요. 예, 이렇게 하지. 밖을 뺀 다음에 한번 옆을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고 네, 파설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건폐율에 대한 통계다 라고 하면 건폐율을 선택하면 되고요. 선택한 객체만 보고 싶다 그러면 선택한 객체만이라고 하면은 이 중에 합, 평균, 뭐 최대값, 최소값 이런 통계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교시에 대한 실습에 대한 부분 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해야겠죠? 네, 프로젝트로 우리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3-2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